가봅시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었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풋풋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배웠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자, 자기 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최대한 목표는 끝까지라는 거지.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석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석. 그럼 자석 알죠? 예. 한쪽에 N극이 있고 한쪽에 S극이 있고 이거 분리돼요 안 돼요? 유진아 자석 분리돼요? 둘 중 하나요. 이렇게 잘랐어. 그럼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왜요? 그쵸. 여기 N극이 자르면 여기 S가 돼요. 여기 S가 되면 여기 N극이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 안 되는데 이렇게 놨다라고 쳤을 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 할까? 전기장이라고 해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이라 그래요. 운동하는 공간은 운동장이라 그래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가 작용하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철 같은 거나 다른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붙으려고 해야 하네요. 붙으려고 하죠. 근데 같이 S극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런 힘이 작용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라고. 됐죠? 그리고 요 위에다 이제 유리판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철가루를 막 뿌려놓고 퉁퉁퉁퉁 이렇게 치면요. 철가루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요. 그럼 거기서 나름 방향이 좀 보이더라 이거지. 나름 어떠한 특정한 방향이 보이게 되고 어떠한 특정한 선들이 보이는 것 같아. 철가루의 선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선들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하죠? 요런 선을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 대답할 줄 모르네? 말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말하라고.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선 기억해 두세요. 자기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근데 양쪽 끝은 세고 이쪽은 별로 안 세거든. 자기력이. 그럼 이쪽은 왜 셀까? 또는 이쪽은 왜 약할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또 생각을 해줄 거고 나름대로 이제 좀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나는 방향을 먼저 찾을 거야. 요거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찾을 때 이건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야. 나름대로 방향이 보인 것 같아서 그냥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개념이 된 거지. 그래서 방향을 뭘로 찾을 거냐면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뭐 이쪽도 갖다 대고 여기도 갖다 대고 여기도 여러 군데 이렇게 쭉 갖다 냈더니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향하느냐? N하고 N은 서로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더래요.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S극이 좋아하니까 S극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나 했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더래. 여기서는 어떻게 향하나 봤더니 요렇게 향하더래. 여기서 어떻게 향하지? 요렇게 향하네. 여기서 어떻게 향하지? 요렇게 향하네. 여기서는 요렇게 향하네. 여기서는 요렇게 향하네. 무슨 선의 기준으로? 자기력선의 기준으로는요. 그 선의 기준으로 그 전에 그 점에서의 무슨 방향하고 똑같아요? 접선 방향. 무슨 방향이라고? 접선 방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을 때 N극에서는 나오고 S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준다라고 쳤을 때는 자기력선의 한 점에 무슨 방향? 접선의 방향과 동일하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겠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 뭐에 대해서 보고 있다?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양쪽 끝이 세고 이쪽은 약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석을 갖고 놀아봤으면 다들 아는 내용이죠. 윤서 자석 알죠? 오케이. 유진 자석 알아요? 놀아봤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양쪽 끝은 왜 세요? 왜 세? 그거를 자기력선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지금 양쪽 끝은 자기력선이 지금 밀집도가 어때요? 심하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듬성듬성하죠? 그걸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자기력선의 밀집된 정도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속 밀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밀도, 밀집된 정도. 자속이라는 거는 자기력선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속은 자기력선의 수에 해당되는 값을 자속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아시? 네. 뭐하니? 왜 그림 그리고 있어? 쉽게 이 칠판을 봐야지. 거길 왜 보고 있어? 됐죠? 그래서 자속 밀도로 표현해 줄 거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의 공식을 또는 자속 밀도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똑같은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 똑같은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안 나와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요. 요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속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기호로 표현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쓰고요. 면적을 S라고 쓰고 자속을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나오지 않는 거를 왜 쓰느냐? 저 뒤에 부분에서 나와요. 뒤에 부분에서 전자기 유도 파트 할 때 요게 나와요. 그래서 자속에 해당되는 값은 BS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핸드폰으로 요 부분만 빨리 사진 한번 살짝 찍어주세요. 괜찮아요. 웃지 마. 자,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친구는 어디 주변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 자석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뭐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발생하더라. 얘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결국 두 가지입니다. 방향 아니면 뭐로 표현할 거야? 세기로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방향 아니면 세기로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갈 거는 직선도선이에요. 직선도선. 자, 직선도선 내에서 자기장이 새로 생기더라. 어떻게 생기나 한번 살짝 볼게요. 도선이 있고 평평한 판자 위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꽂아 놓은 상황이라고 치고 전류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도 무슨 극이 있을 거고 여기도 무슨 극이 있겠죠. 주원아? 여기 무슨 극이에요? 전류인데요. 전류가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럼 밑에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는 거야.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요 주변에다가 이거 이제 좀 입체적으로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냥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린 거다라 했을 때 앞에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거고 여기는 우측에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얘는 좌측에 있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여기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뒤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랬다라고 쳤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판의 N극으로 향한다라고 했으니까 각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내보고 N극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해 봤더니 얘는 오른쪽을 향하더래. 근데 우측은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좌측을 향하고요. 요 좌측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항상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흐를 때는 항상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생기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좀 신기하네? 그럼 전류의 방향은 뭐 해볼까? 바꿔볼 수 있겠죠?
바꿔보면 딱 요렇게 돌아가는 방향에서 반대로 요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향기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뭐가 되는구나?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렀잖아. 요렇게 흐른 상태에서 좌측은 이렇게 가죠. 그럼 전류의 방향하고 지금 무슨 관계 있어요? 수직 관계 있죠. 우측도 마찬가지로 수직 관계 있죠. 맞죠?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것도 수직 관계 있죠. 뒤쪽에 있는 것도 수직 관계 있죠. 그러면 자기 전류의 방향하고 무조건 수직 관계에 있는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된 거지. 그럼 내 손에서 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연결할 수 있겠네 해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런 거 배웠죠? 엄지손가락이 누구의 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나머지 손가락이 누구의 방향? 자기장에 감싸지는 방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방향은요. 방향은 무슨 손으로 할 거야? 무조건 오른손입니다. 괜히 왼손으로 해갖고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뭐 틀렸어요. 이런 소리 하기 없게. 오른손으로 할 거고 그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누구의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플러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하는 방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누구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B라고 표현해갖고 B는 당연히 N극에서 무슨 극으로? S극으로 이동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세기는요. 요 세기는 물리2에서는 공식화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물리원에서는 공식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에 비례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둘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한 거니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선에서 가까운 거, 먼 거 어떤 게 셀까요? 가까울수록 세겠죠. 그래서 도선의 거리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전류가 일로 흘러요. 나침판의 N극은 어딜 향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정음이. 지금 도선이 밑에 있는 거고 나침판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요 1번부터 8번 중에서 하나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이지? 지금 열심히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손을 드는 애들이 아무도 없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거 쓰라고. 정 생각했어요? 뭐 찍어야죠 뭐. 윤서 생각했어요? 예은아? 생각했어요? 유진? 민선? 주원이 몇 번? 주원이 1번? 주원이 1번이래요. 주원이 1번. 주원이 1번. 자, 수민이 몇 번? 5번. 이거 반대로 수민이 5번. 민선이 몇 번? 7번요? 요거. 요거 민선이. 유진이? 1번. 유진이도. 예은이 몇 번? 1번. 대사를 따르겠다. 좋아요. 윤서 몇 번? 1번요? 윤서도. 정우 몇 번? 5번. 정훈이. 안 돼요. 야, 수능 끝나고 나서 저 잘못했는데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죠? 안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지금은요, 나침판이 위에 있죠? 도선이 밑에 있죠? 자, 이 라인이 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라고 생각해? 나침판. 그럼 얘 방향하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만 여러분들 표시해 주면 된다고. 됐나요? 그럼 얘는 이거예요, 이거. 도선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밑에 있고 나침판이 위에 있죠. 어디에 향해요? 아래쪽을 향하죠. 5번입니다. 5번. 이해 가셨어? 됐어? 진짜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걸 지우고 요번에 틀리면 싸대기 맞기다. 싸대기 맞기. 요번에 틀리면 자 전류가 일로 흐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번호는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몇 번일까요? 야, 손을 들으라고, 손을 이용하라고, 손을. 정음, 거꾸로 몇 번? 5번. 요번에도 5번? 네. 윤서 몇 번? 어? 5번. 예은이 몇 번? 5번. 유진이 몇 번? 1번. 1번 새로 나왔어요. 민선이 5번. 대설 따르고. 주원이 5번. 5번. 수민이 5번. 자, 진짜 5번인가? 아니면 1번인가? 둘 중에 하나는 게 한번 봅시다. 얘는 도선이 위에 있잖아. 네. 그죠? 그럼 이거죠. 도선이 위에 있고 나침반이 뒤에 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5번? 네, 5번이라고요. 맞았어. 아니. 이해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이해 갔죠? 아니면 감싸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표시해도 돼요. 무슨 방향으로? 감싸지는 방향으로. 빨간색 표시할게. 얘는 지금 도선이 일로 가니까 이렇게 감싸지겠죠. 요렇게 감싸지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감싸질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도선의 위에 있으면은 위쪽 방향이 될 거고요. 도선의 저 뒤쪽에 나침판이 있으니까 아래쪽 방향이 되겠지. 요 그림이 이해가 갈지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할지 여러분들 그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나는 이게 편할 것 같아. 지금 요런 그림으로 돼 있다라고 친다면 얘가 나침판이고 얘가 도선이니까 도선이 위에 있고 나침판이 밑에 있어. 얘는 어차피 전류의 방향으로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둘 다 어려우면 포기하셔도 돼요. 한 문제 틀리면 되죠. 알겠습니까? 아까 그림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그림은 아까 뭐였어? 아까 그림. 위에 있는 거. 그럼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되고 아이씨. 아까 그림은 요거였죠. 그쵸?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감싸지는 거잖아. 그치? 감싸지는 방향으로 얘를 돌리면 돼. 아, 요렇게 해갖고 감싸지는군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거고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이 밑에 있는 거니까 얘는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나침판의 N극이 아래를 향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위에 있다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도 나침판의 간극이 아래를 향할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 가셨어? 진짜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나왔어요. 전류 방향 위, 아래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아래. 아래. 수민. 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1번. 2번. 둘 중 하나. 2번. 갈렸어요. 민선. 2번. 유진. 2번. 2번이 좀 많은데요. 정은. 2번. 야, 너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지. 그렇지. 윤서. 2번. 예은이. 야, 지금 1번 한 명밖에 없어요. 1번이에요. 다 1번이면 니네 6명 다 죽는다 아주 그냥. 갈게요. 나침판이 지금 위에 있죠. 그죠? 나침판이 어디 있다고? 위에. 니네 쪽에 있잖아. 도선이 뒤에 있고. 그죠? 나침판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거죠. 이게 나침판이잖아. 나침판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선도선에서 방향 찾는 거. 여기 파트는 방향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개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손이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문제는요. 이제 고2잖아. 그만해 이제. 나침판이 아래 있으면 방향이 달라요. 나침판이. 그러니까 저게 뒤에 있으면. 지금 화살표는 이쪽인데 나침판이 아래에 있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나침판이 뒤에 있고 도선이 위에 있고 이쪽을 향해야 되니까 나침판이. 그럼 아래쪽이 향하겠지. 전류가. 오케이? 네. 자,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100%입니다. 하나만 안 나와요. 두 개 나와요. 두 개. 두 개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니네가 봐야 되는데 요 점, 요 점, 요 점,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도선가의 거리 얼 똑같고 얘도 얼이고요. 얘도 얼이고 얘도 얼이에요. 얘는 전류가 위로 올라요. 얘는 전류가 아래로 올라요. 이 아이만큼. 그랬을 때 A점, B점, C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대 몇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표시해 볼게요. 이 친구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 의한 자기장을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 됐죠?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해 둘 거는 얘는 지금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얘는 이제 칠판이 되겠죠? 지면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들어가는 방향을 나는 X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고 X. 나오는 방향은 동그라미 쳐놓고 점이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됐죠? 자, X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간색 요 도선에 대해서 먼저 가볼게요. 먼저 가봤을 때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지겠죠. 감싸주는데 우측과 좌측만 비교해 주면 되잖아. 우측은 다 뭐예요? 지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맞죠? 좌측은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걸 표시해 줄 거야. 그럼 A는 이 친구에서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 이렇게 표시해 줬어. 됐지?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자기장의 세기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 거리의 반비례 관계 있고 전류의 세기의 비례 관계 있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얼분의 I에 해당되는 값으로 얘네들 표시해 주는데 거리 R이고 전류 세기 I니까 얘는 그냥 뭐 얼분의 I요 이렇게 써주면 돼. 얘는요. 얘도 거리 R이고 전류 세기 I니까 얼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나는 얘를 마이너스로 써줄 거야. 이유는 뭘까요? 얘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난 얘를 지금 플러스로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얘도 표시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거리가 R이니까 뭐? 3R분의 I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제 파란색 표시해 주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좌측에 해당되는 것은 다 뭐예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우측에 하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얘는 나와요. 나오니까 점. 얘가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부터 하면 R분의 얘는 플러스 값이 되겠죠? 2I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얘는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2I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요. 얘는 3R분의 X 똑같이 X니까 마이너스 2I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 얘네들이 합쳐주시면 돼요. 합친 거 써주고 합친 거 써주고 합친 거 써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B를 구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통분해야겠네. 얘를 통분해야겠네. 뭐로 통분할까? 3R분의 3I요. 이렇게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는 마이너스가 하나는 플러스야.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3R분의 I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야. 뭐 틀렸니? 맞죠? 인상 좀 그만 쓰세요. 야, 너 무서워갖고 수업하겠니? 이렇게 쓰긴다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얘도 볼게요. R로 동일한 상황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냥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R분의 3I가 될 건데 어차피 얘랑 비교할 거잖아. 그럼 분모를 3R로 통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3R분의 9I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네.
됐죠? 마지막 얘. 마이너스 이 친구로 바꿔주면 되겠네. 3R분의 6I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플러스 값이 더 크니까 얘가 맞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3R분의 5I요.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들어간 방향으로. 이렇게. 됐나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다? 몇 대? 1대? 9대? 5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결론은 각각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표시해줘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니네가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왕 어차피 제일 먼 게 얘로부터 제일 먼 게 3R이니까 아예 3R로 통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거고. 방향이 얘는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전류의 세기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좀 이따 해주면 안 될까? 나 먼저 설명해 줄게.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될까? 오히려 자기장의 세기가 상쇄되겠죠. 그러니까 약해져요. 약해져. 그치? 얘네도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약해져요. 다시 약해진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의 그 밀집된 정도가 듬성듬성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겠죠. 가끔씩 내는 사람들이 있어. 얘는 강하고 얘쪽은 약해지니까 두 도선에 힘을 받는다라는 거지. 물리투에서 이건 나와요. 두 도선에 힘이 받아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서로 밀어내는 두 도선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요 라는 것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향만 따져주면 돼. 세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같은 방향이 된 쪽이 강한 거고 반대 방향이 된 쪽이 약한 거다 라고 해갖고 밀어내요. 가까이 붙으려고 해요. 그런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쪽이 강해지고 이쪽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그럼 두 도선 사이에 밑에 붙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인력이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학교 과정이라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해두셔야 될 거다라는 거지. 됐나요? 이 부분도 사진 살짝 찍어놓고 이 부분 지우고서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직선조선에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 요거. 거리의 반비례 관계 있고 전류세기 비례 관계 있어. 그럼 나 전류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해주고 싶은데 거리 가깝게 하면 되잖아. 그죠? 전류세기 엄청나게 세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전류의 세기인데 더 세게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게 두 번째로 나오는 무슨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에요. 원형 도선. 원형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오케이? 책이 안 나오나?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중학교 책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원이다라고 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이렇게 감싸져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치자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주변 신경 쓸 거 없이 가운데 지점만 보자고. 요 지점에서만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라는 거지. 봤다라고 쳤을 때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고요.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가고요. 이쪽에서는 아래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요 가운데는 모든 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일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것도 여기서 자기장에 영향을 줄 거고 여기서 흐르는 것도 자기장에 영향을 줄 거고 여기서도 흐르고 여기서도 자기장 여기서도 다 영향 주네. 그지? 근데 얘는요, 요 거리가 제일 가깝잖아.
물론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도 얘한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점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삥 돌아가는 사이에서 이 가운데 지점이 모든 거리가 다 어떤 상황이에요? 같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리다라고 치고 똑같은 전류의 세기가 흐른다라고 쳤을 때 딱 요 가운데 지점에서 얘보다 몇 배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수민아 몇 배일 것 같아? 책 안만 뒤져봐. 안 나와. 원이잖아. 원하면 생각나는 거. 3.1. 그렇죠. 딱 3.14. 파이배만큼 커져요. 그럼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누구? 전류의 세기잖아. 근데 여기서는 요 가운데 지점에 모든 지점에서 다 걔한테 자기장에 영향을 주니까 가운데 지점에서의 방향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책에는 직선도선에서의 방향하고 똑같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그냥 바꿔. 얘를 전류라고 하고 얘를 자기장이라고 하자고.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감싸지고 있죠. 엄청 나오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감싸지는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연결하고 엄지손가락이 걔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표시해줘야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라고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 요 친구의 방향은 어쨌든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굳이 적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세기는 동일해요. 직선도선과 동일해요. 직선과 동일한 상태에서. 근데 그거를 좀 가운데 지점할 때는 그걸 좀 바꿔줘도 된다 이거지. 됐지? 세기는 똑같이 뭐에 비례하느냐? 요번에는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에 반비례 관계 있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 관계 있어요. 근데 딱 직선보다는 몇 배 커지더라? 파이배만큼 커지더라.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난 자기장 세기를 훨씬 더 세게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더 세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 번 감으면 되지 뭐. 하나 감았을 때 파이배만큼 세진다며. 그럼 2배 감으면 어떻게 될까? 2배 세지겠지. 3번 감으면 3번 세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솔레노이드. 중학교 때는 솔레노이드라고 안 하고 코일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코일. 그래서 얘도 방향만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감싸져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지금 원형도선이 계속 있는 거죠. 원형도선이 얘에 비해서 얘는 한 번이고 얘는 몇 번? 3번 감싸지는 거니까 똑같은 전류의 세기고 똑같은 반지름이라고 친다면 몇 배 세질까? 얘보다는 3배 더 세지겠죠. 가문수에 비례할 테니까. 그럼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전류가 위로 간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코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요 가운데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요 앞에 있는 것만, 뒤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 말고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방향을 표시해 주세요. 올라가네, 감싸서 올라가네, 감싸서 올라가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서 직선도선하고 반대로 방향을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을 전류의 세기, 전류의 방향으로 표시해 주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전류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감싸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감싸지는 형태니까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 향해요? 왼쪽을 향하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나왔으면 뭐 해야 될까?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나오는 쪽이 무슨 극? N극. 연결되지? 들어가는 쪽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그랬던 자석 그림, 막대 자석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런 형태로 똑같은 형태가 막대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셨어? 요 내부,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겠죠. 왜?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당연히 N극 주변에 S극 주변이 자속 밀도가 센 부근으로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방향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199쪽에서 한 장 넘기면요. 200쪽에 전자석과 자기력이 나오는데 전자석은 이거에다가 가운데다 뭐 박아놓은 거냐면 철심 박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심 자체가 얘네들이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또 도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전자석이야. 그럼 전자석이 좋은 점은 뭘까요? 자석은요.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죠. 자기장을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전자석은 뭐야? 스위치를 닫으면 자석이 되는 거고 스위치를 열으면 자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장을 없앨 수도 있네. 맞지?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또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전류 세기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훨씬 세지겠지? 자기장의 방향도 바꿀 수 있겠지? 얘네들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여기서 세기 안 했네요. 세기. 자, 세기는 얘 세기는 똑같은 개념이고 세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단위 면적당 가문수에 비례해요. 뭐 아니야. 단위 길이당 가문수. 뭔 소리냐면 봐봐. 얘는 길고 얘는 어때요? 짧죠? 여기도 100K를 감았고 여기도 100K를 감았어. 전류 색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셀까요? 얘가 세다고. 더 촘촘하게 감을수록 세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은 거고 가문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요 값에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관계에 있고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 비례관계에 있겠죠. 전류의 세기에 비례관계이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기력. 자. 갈 거야? 그럼 선생님 요것만 설명하고 후딱 갈게. 자, 자기력은요. 여기서 자기력이라고 말한 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에 배웠냐면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이 받는 힘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걸 자기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쉽게 얘기했을 때 이거야. 자, 이쪽에 N극이 있어요. N극이. 이쪽에 S극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전류가 지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더래.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다라고 표시를 해줄게. 됐지?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S극으로 들어가. 그럼 이렇게 자기장의 형성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기력선이 연결이 될 거야. 맞지? 그런데 도선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도선주에도 자기장이 발생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우측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자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같은 방향이 됐죠. 얘는요. 반대 방향이 됐지. 그럼 같은 방향이 됐으니까 더 밀집될까? 듬성듬성해질까? 더 밀집도가 세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강해지는 거야. 이쪽은요. 오히려 얘가 가는 거를 방해할 거 아니야. 그럼 없어지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약해지겠죠. 됐죠?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거는 자연은 한쪽은 이제 밀집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듬성듬성되어 있는 거 싫어하거든. 그럼 이 도선 때문에 생긴 거잖아. 이 도선을 밑으로 내리고 싶다고 자연은. 강한 쪽에 약한 쪽으로 이렇게 밀고 싶다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자, 지금 N에서 S 방향으로 요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졌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치? 그리고 전류에 의해서도 수직관계로 전류에 의해서도 요렇게 전류가 흘렀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금 수직관계 있죠? 맞죠? 그랬더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이 생겼어 안 생겼어? 얘네들도 자 세 개 다 모두 수직관계 있는 애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힘이 생긴 거예요. FBI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FBI. 되셨나요? 그 힘을 뭐라고 하자? 자기력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이 방향을 찰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쭉 펴서 했다고. 기억나요? 내 손가락이 자석에 의한 N에서 S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엄지손가락 계속 무슨 방향이었어? 전류의 방향이었지? 지금 전류 방향 칠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겠지. 손바닥에 향하는 방향 어디? 힘의 방향 아래로. 이렇게 방향 찾아주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력. 그리고 이제 뭐 전자석에 얘 뭐 있어요? 뭐 자기력에 얘 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됐나요? 문제는 그 얘보다는 얘네들을 이용해갖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릴 건가 그런 것들 관련될 거 나올 거고 이제 스피커 같은 거는 좀 예로 자주 나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예로 자주 나와요. 그거는 문제 풀어주면서 쌤이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아따 시간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물질의 자성 간단합니다. 자성이 왜 생길까라는 거지. 자성이 왜 생기지? 라는 거야. 끝.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 생겼었어? 자기장 생겼지? 그거하고 연결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자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쿼크보다 더 큰 애들. 쿼크, 랩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뭐 작은 입자요 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두 글자 그거보다 좀 더 큰 애. 원자. 그치 원자. 원자 내부를 보면 돼요. 원자 내부를. 원자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왜 얘네들이 자성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애가 있죠. 원자핵. 원자핵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뭐 무슨 전을 띄고 있나?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핵 주변에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태양 주변에 지구가 뭐 하는 것처럼 공전하는 것처럼 이런 활동도 하지만 얘는 스스로 뭐도 합니까? 스핀도 돌아요. 스핀. 자전도 해요. 지구처럼요. 그거에 포인트를 두시면 돼요. 근데 이 전자라는 하는 친구가 공전도 하지만 궤도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궤도운동도 하지만 스스로 돌게 되는 스핀운동도 합니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될 텐데 스핀운동을 한대. 근데 얘는 뭘 띄고 있어? 전하를 띄고 있지. 전하를 띄고 있는 애가 운동을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의 흐름이 생기는 거야?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거지. 전하의 흐름이 생긴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 생기죠? 자기장 생겨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전자의 궤도운동이나 스핀운동에 의해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전류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원자는 자기장이 있고 어떤 원자는 자기장이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건 왜 그러느냐? 화학하는 민선 화학도 하니? 오비탈 배웠니? 배웠죠. 아 배웠지 그지? 그치? 너 표정 왜 그래?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지금 그거 하지 않아? 딱 5m. 근데 왜 기억이? 응. 2학기 때 할 거야? 2학기 때 화학 선택했죠? 축하드려요. 예, 정우미 너도 화학 선택했지? 화학만 2학기 때 할 거야. 거기서 보면요.
주양자수. 또 방위양자수. 또 자기양자수. 또 스핀양자수 이렇게 있었다고. 스핀양자수 안에 요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 최종 단위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오비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줄 건데 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2개밖에 안 들어가요. 2개.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2개 있는 애들이 최소 이제 최대 2개니까 걔네들이 싹 다 무슨 운동을 한다고? 스핀 운동을 한다고. 스핀 운동을 하는데 한 애가 스핀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핀이 된다라고 친다면 같은 공간에 있는 애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돌아야 이 친구 어쨌든 얘도 마이너스 하나 띄고 얘도 마이너스 뜨니까 둘이 뭐 작용하겠어? 청력 작용하겠죠? 청력 작용하는데 얘 스핀 방향하고 얘 스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된다면 같은 자기장이 또 생기잖아. 그럼 걔네들에 의해서 또 청력이 또 생기겠지.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얘네들이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럼 지네끼리 반발력 때문에 너무 심하니까 걔네들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스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돼. 반대 방향이 되면서 최대한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을 어떻게 하자? 줄이자. 그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춤이 괜찮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게 있어서 화학에서 배울 때 홀전자 수가 많은 애들이 보통 자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요. 홀전자 수가 없는 애들은 다 스핀 방향이 서로 뭐가 되니까? 반대 방향이 돼갖고 상쇄가 되니까. 얘 자체만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근데 혼자 있는 애들은 어떨까? 그 자체의 자기장이 상쇄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 애들이 자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대충 느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니네 어차피 화학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돌아다닐 때 2개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닌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2개씩 다 짝을 지는 애들도 있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상하네요.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럼 걔네들은 그 스핀 방향에 해당되는 자기장이 상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걔네들은 앞으로 자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책에 나오는 이제 그거예요. 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우린 자성이라고 할 건데 책 볼게요. 자화 또는 자기화라고 하는데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하재요.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궤도운동이나 스핀운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성의 원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전자의 궤도운동과 전자의 스핀운동에 의해서 전류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홀전자가 어떨수록 좋다 그랬어? 많을수록 외부 자기장의 자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홀전자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강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와 반응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철. 자석 주변에 갖다 대면 쫙 달라붙으려고 하잖아. 그 달라붙는 이유가 뭐겠어?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서로 좋아하는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쫙 일절로 배열되는 애들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철 그냥 내비뒀을 때는 다른 애가 붙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알려줘? 그때는 각 원자 자석마다 이제 배열이 다 반대로 지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자석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해서 걔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 애들을 강자성체라고 하다고. 됐나요? 또 하나는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와 반응이 약한 자성체로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 아까 뭐라 그랬지? 원자 내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했죠? 거기다 홀전자라고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홀전자 수가 많은 애들이고요. 상자성체는 홀전자 수가 어떤 애들? 있긴 있는데 어떤 애들? 적은 애들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원자 내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오는 거를 오히려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걔가 오는 게 싫으니까 얘네들은 나름대로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반대 자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209쪽에 나와 있는 거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가했을 때, 제거했을 때를 보고서 구분만 해두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정리할게요. 제일 처음에 뭐 배웠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죠. 왜 생기는지 몰랐잖아. 그런데 자석만 자기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겼었네. 맞죠?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흘렀네? 그럼 거꾸로 이 자석이라는 내부도 이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지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원자들 내부에서 전자의 궤도 운동이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장, 전류를 흐르게 되는 거고 그 전류 흐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원자 자체가 자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4단원에서 배웠던 뭐 있어요? 전자기후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안 했던 반도체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네.